안녕하세요. 오늘은 홈택스에서 기준경 비율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근데 오늘 영상만 보고 홈택스에서 기준경 비율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는 없고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은 이 영상에 다 정리를 해놨거든요. 제가 2019년에 정리를 해서 한 6년 동안 여러분들하고 같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었는데 이게 올해 2025년에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정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 영상 하나만 보시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는데 사업자분들은 이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 중에서 사업소득 입력하는 부분이 조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부분만 이렇게 별도의 영상으로 만들었으니까요.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 그러니까 사업자분들은 이 아래에 있는 영상도 같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이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데는 4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설명드릴 기준경 비율이에요. 그래서 오늘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 건데 그 전에 이 사업소득을 계산하는 4가지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잠깐 복습을 해볼게요. 혹시 나는 이론 같은 건 궁금하지 않고 그냥 홈택스에서 하는 것만 보고 싶다 그런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에 목차 남겨놓을 테니까 이 뒷부분에 홈택스 신고하는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면 일단 종합소득세라는 게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건 제가 이 위에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렸거든요. 이거 잠깐 복습을 하면은 종합소득세는 요렇게 구한다. 과세표준에다가 종합소득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고 거기에서 세액 공제하고 세액 감면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고 기납부세액을 빼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납부 또는 환급받을 세액이 나오는데 근데 이 전체적인 과정은 앞에 영상 하나로 다 정리를 했는데 이 중에서 요 부분, 요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게 조금 복잡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요거를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게 왜 복잡하냐면 사업소득은 계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잘 생각해 보시면 사업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은 계산이 필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이나 이자소득이나 뭐 이런 것들은 소득이 발생되면 그냥 그걸로 소득이 확정되잖아요. 예를 들면 회사에서 월급을 2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내 소득은 200만 원인 거죠. 연금을 50만 원 받았다. 그러면 내 연금 소득은 50만 원인 거고 이자를 10만 원 받았다. 그러면 내 이자 소득은 10만 원인 거잖아요. 근데 사업소득은 어때요? 오늘 1000만 원을 팔았다. 그러면 번 돈이 얼마예요? 그건 모르죠. 그거는 내가 이 1000만 원을 팔기 위해서 쓴 돈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내 사업소득, 그러니까 순수익이죠. 순수익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업소득은 계산을 해야 돼요. 계산하는 방법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총수익 금액 빼기 필요경비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총수익 금액이라는 용어랑 필요경비라는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수익 금액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들어온 돈입니다. 사업장으로 들어온 돈. 예를 들면 매출액이 있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정부지원금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우리 부가세 신고할 때 세액공제 받는 거. 세액공제가 이제 세금을 깎아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도 다 수익금액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수익금액은 들어온 돈이고요. 여기에서 필요경비를 빼는 거예요. 필요경비는 우리가 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해서 쓴 돈, 뭐 매입액, 인건비, 임차료 등등등 사업에 쓴 돈은 다 필요경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온 돈 빼기 나간 돈 이건데 소득세법에서는 이거를 총수익금액 그리고 필요경비 이렇게 2가지 용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소득을 계산하려면 1년 동안 들어온 돈이 얼마인지 다 더하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쓴 돈이 얼마인지 다 더하면 되는데 그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요게 필요하죠. 장부가 필요합니다. 장부라는 게 몇 월 며칠 날 얼마 팔았고 몇 월 며칠 날 얼마 썼고 이걸 쭉 적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쭉 적은 다음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들어온 돈을 다 더하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나간 돈을 다 더하면 그게 총수익 금액 그리고 필요경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빼면은 그게 사업소득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근데 우리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장부를 그냥 공책에다가 써가지고 국세청에 내면은 그거 국세청이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간편장부 양식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간편장부랑 복식장부 이렇게 2가지가 있어요. 사실 원래는 복식장부로 신고하는 건데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영세한 사업자들은 간편장부를 할 수 있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사업소득은 간편장부나 복식장부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근데 사업자가 장부를 안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국세청이 이 장부를 대신 써줄 수도 없으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추계신고. 추계신고는 추정해서 계산
계산하는 신고예요. 뭘 추정하냐면 필요 경비를 추정합니다. 필요 경비를 어떻게 추정하냐면 일단 총 수익 금액은 어느 정도 잡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식당을 하면 손님들이 신용카드도 긁고 현금 영수증도 끊고 이러니까 매출이 잡히잖아요. 그러면 그 매출액을 기준으로 필요 경비를 잡는데 이 필요 경비를 잡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단순 경비율, 두 번째는 기준 경비율. 일단 단순 경비율은 말 그대로 단순하게 총 수익 금액의 특정 비율을 경비로 잡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음식점의 단순 경비율이 보통 90%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매출이 1억이라고 치면은 1억의 90%인 9천만 원을 필요 경비로 잡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소득은 총 수익 금액 1억에서 필요 경비 9천만 원을 빼면 1천만 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단순 경비율이고요. 기준 경비율은 조금 복잡한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잡아주는 경비율이 조금 있어요. 단순 경비율이 90%라면 기준 경비율은 뭐 15%, 20% 뭐 이렇습니다. 굉장히 적죠. 그래서 필요 경비를 되게 작게 잡아주는데 대신에 주요 경비 3가지를 필요 경비로 인정해줘요. 그 주요 경비 3가지는 매입액, 임차료,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기준 경비율이라는 거는 주요 경비 3가지, 매입액, 임차료, 인건비 여기에다가 총 수익 금액의 굉장히 낮은 비율을 곱해서 조금 더 더해주는 방식으로 필요 경비를 계산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부를 쓰면 뭐 접대비, 복리후생비, 뭐 기부금, 건강보험료, 감가상각비, 경조사비, 차량 유지비, 소모품비 등등등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필요 경비로 잡을 수가 있는데 기준 경비율로 하면 이 3가지 주요 경비 외에는 이렇게 낮은 비율로만 잡아주겠다. 그런 거니까 보통은 기준 경비율로 신고하는 것보다는 장부로 신고하는 게 유리합니다.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니까 홈택스에서 장부로 입력해서 계산해 보시고 추계로도 입력해서 계산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어느 쪽이 세금이 덜 나오는지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겠죠. 실제로 추계 신고를 하면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 가산세로 내야 되는데 그렇게 가산세를 내더라도 추계 신고가 유리해서 그렇게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기준 경비율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볼게요. 이 사업소득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입력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 밑에 있는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그거 다 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밑에 있는 영상에서 홈택스에서 사업소득 신고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게 2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신고 유형하고 두 번째는 국세청이 파악하고 있는 수익 금액이 얼마인지 그거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신고에 주로 사용할 사업장은 요 사업장이거든요. 제가 실제로 2023년 10월 달에 오픈해서 작년 1년 동안은 풀로 운영한 무인 카페고요. 이 무인 카페의 작년 1년 동안의 매출은 7,990만 원이고 그리고 세액공제 받은 게 114만 원 정도 돼서 요 두 개를 합친 총 수익 금액은 8,1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장의 총 수익 금액은 8,100만 원 정도인데 이 필요 경비 계산을 단순 경비율로도 해보고 기준 경비율로도 해보고 간편장부로도 해보고 복식장부로도 해보고 이렇게 다 해드릴게요. 이번 영상에서는 기준 경비율로 해보겠습니다. 일단 홈택스에 로그인하고 위에 세금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여기 맨 왼쪽 위에 종합소득세 신고 요거 누르시면은 메뉴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중에서 일반 신고로 하기로 했죠? 네, 일반 신고 하시면 됩니다. 일반 신고 누르고 정기 신고 그리고 여기서 기본 정보 입력하고 작성 완료를 누르면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사업소득 입력하게 해서 이제 메뉴에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요건 앞에 영상에서 설명드렸고요. 여기서 우리 사업장을 입력을 해볼게요. 이거는 이렇게 입력을 해도 되고 불러와도 된다 그랬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인 카페고 부동산 임대업 아니고 동업 아니고 기장 의무는 저는 복식부계 의무자 그리고 신고 유형은 이번에 기준 경비율로 하기로 했죠. 기준 경비율 공동사업자 아니고 해당 없고 소재지 국내 그러면 저장하기 뭐 복식부계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무신고다. 예. 외부 조정 대상자가 자기 조정 또는 간편 조정 자기가 하면은 무신고다. 예, 자기가 하면 안 됩니다. 맡겨야 됩니다. 외부 조정. 네.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사업장 명세 메뉴에 사업장 명세에 사업장이 하나 들어온 거죠. 그래서 사업장이 여러 개 있으면 여러 개 입력하면 돼요. 그리고 이 신고 유형 31번은 기준 경비율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사업장을 기준 경비율로 신고하겠다. 그래서 이 사업장 명세에서 내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을 다 등록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다 했으면 작성 완료 누르면 이제 이 밑에 메뉴로 가죠. 이 밑에 메뉴가 지금 기준 경비율로 신고하겠다고 했으니까 기준 경비율이 생긴 거죠. 그래서 기준 경비율로 신고하는 걸 보면은 하위 메뉴가 2개가 있어요. 기준 경비율 명세서랑 기준경비율 사업소득 및 주요경비 이렇게 2개를 작성하시면 되는 겁니다. 먼저 기준경비율 명세를 입력해 볼게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기준경비율로 구하는 거는 필요경비예요. 그래서 수익 금액을 기준으로 거기에 경비율을 적용해서 필요경비를 구한 다음에 그 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가지고 소득 금액을 구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입력 수정 눌러서 입력해 볼게요. 바뀌는 게 없네요. 여기 읽어보면은 해당 사업장의 입력 수정 버튼을 누른 후 아래의 업종별 총수익 금액 업종별에
정보에 입력하세요. 네, 여기에서는 지금 이 사업장에 입력 수정 버튼을 누른 다음에 여기에 총수익 금액을 여기에서 업종별 총수익 금액을 입력해라. 그래서 여기에서 총수익 금액 넣는 거는 여기 버튼이 있네요. 총수익 금액 추가 눌러서 문답 내용 보면은 지금 선택한 사업장에 대한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제공된 총 수익 금액은 8,100만원. 아까 본 그 금액이죠. 요걸로 신고하겠습니까? 네. 이 사업장은 본인 소유입니까? 저는 아니요. 작으면 네 하시면 됩니다. 적용하기. 입력 완료를 클릭해야 수익 금액, 경비율이 사업장 정보에 반영됩니다. 확인. 방금 거기 무시하고 그냥 여기서 입력해도 되고요. 어쨌든 여기 보면은 일반율, 자가율은 임차면 일반율, 자가면은 자가율. 네, 이것도 경비율이 좀 다르죠. 0.4% 차이가 나요. 그리고 아까 자세히 설명 안 드렸는데 밑에 단순 경비율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이 기준 경비율은 이 경비율이 되게 낮잖아요. 지금 보면은 무인 카페 같은 경우는 6.7%예요. 단순 경비율은 88%인데 그러니까 단순 경비율로 했을 때는 8,100만 원에 88%를 경비로 잡아가지고 소득을 900만 원으로 잡아주는데 근데 기준 경비율로 하면 6.7%니까 그럼 8,100만 원에 6.7% 계산하면은 필요 경비가 27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주요 경비가 없다고 하면 수익금액 8,100만 원에서 필요 경비 270만 원을 빼면 내 소득은 7,800만 원 정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너무 부담되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 무인 카페를 운영하면서 8,100만 원 팔았는데 비용으로 270만 원만 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은 소득이 7,700만 원으로 너무 높게 나오니까 기준 경비율에는 이 소득을 최대 얼마까지만 잡아주겠다 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 단순 경비율로 계산했을 때 소득 금액 그러니까 수익 금액이 8천만 원인데 거기에 88%를 비용으로 적용해가지고 8,100만 원에서 그 비용을 뺐더니 사업소득이 900만 원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기준 경비율로 계산하는 사업소득은 이 경비가 너무 적으면 소득이 너무 높게 잡히니까 그 소득의 최대 값을 이 단순 경비율로 계산한 거에 요 배율만큼만 적용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3.4배, 2.8배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간편장부 대상자는 2.8배, 복식부기 의무자는 3.4배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복식부기 의무자였기 때문에 요 단순 경비율로 계산한 소득 금액의 3.4배를 한 3,115만 8,235원. 요게 제가 내게 되는 최대 소득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비용으로 쓴 증빙이 없어도 8,100만 원을 팔았을 때 5천만 원은 비용으로 인정을 받는 거죠. 그래서 소득을 3,100만 원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이 많은 경우에는 장부에다가 그 비용을 다 집어 넣어가지고 그러면 소득이 줄어드니까 그게 유리하고 근데 비용이 너무 없는 경우에는 장부에 쓸 게 없으면 장부에서도 사업소득은 총수익 금액 빼기 필요경비로 계산되니까 만약에 실제로 경비가 200만원, 300만원 밖에 없다면 그런 경우에는 장부로 신고하는 것보다 이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게 낫겠죠. 가산세를 내더라도. 그래서 비용이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근데 업종에 따라서 이 경비율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최대 소득 금액이 항상 이렇게 작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이 한도액이 되게 크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업종에 따라 다른 거니까 이 홈택스에서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좋겠죠. 아무튼 정리하면 총수익 금액은 8,100만 원이고 일반율로 해서 계산을 하면은 일단 기준경비율이 6.7%이기 때문에 지금 기준경비율로 받을 수 있는 필요경비 공제액은 270만 원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주요 경비를 넣어야겠죠. 입력 완료할게요. 네, 여기 입력하면 이제 이 밑에 이 값이 들어왔고 그리고 이 위에 수익금액하고 소득금액이 계산됐습니다. 근데 이 소득금액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니죠. 주요 경비가 많아지면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주요 경비를 입력해야 되는데 그거는 요 두 번째 서류에서 입력하는 거예요. 예, 여기서 뭐 요거 누르거나 아니면 작성 완료 누르면 되겠죠? 네. 예, 그래서 지금 기준경비율 명세 작성했고 두 번째 서류 기준경비율 사업소득 및 주요경비 여기 보시면 맨 위에 기준경비율 사업장 정보가 있고요. 여기에 사업장 정보가 있고 수익금액이 8,100만원 소득금액이 3,100만원 근데 이거는 최대값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밑에서 주요경비를 입력할 건데 주요경비를 많이 입력하면은 이 소득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요. 아까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필요경비가 270만원이었으니까 그 주요경비가 한 5천만원 정도 있어야 이거보다 작아질 수 있겠죠. 이제 주요경비 입력하려면 해당 사업장에 입력 수정 버튼을 눌러라. 왜 이렇게 나오냐면 여기에 사업장이 우리는 하나만 입력을 했는데 사업장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 기준경비율로 여러 개 사업장을 입력하겠다라고 여기 사업장 명세에서 입력을 하면 여기에 사업장이 여러 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사업장에 입력 수정 버튼을 눌러서 하나씩 입력해 주는 거예요.
자, 요거 눌러서 밑에다가 입력을 할게요. 우선 필요경비가 있고 소득금액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건 필요경비죠. 왜냐면 수익금액은 8,100만 원이고 이제 필요경비만 구하면 소득금액이 구해지는 거니까. 근데 현재 필요경비는 270만 원이라는 거고, 여기 지금 11번에 있는 당기 지출한 주요 경비는 요 밑에서 입력하면은 반영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기초 재고 자산에 포함된 기초 주요 경비랑 기말 재고 자산에 포함된 주요 경비는 요거는 제가 저희 카페에 총정리 보시면 여기 회계에 재고 관리하는 게 있거든요. 요 영상 보시면 됩니다. 요 영상 링크는 제가 남겨드릴게요. 그래서 요 재고에 관련된 거는 일단 넘어가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주요 경비 입력하는 거. 주요 경비는 여기서 입력을 하는데, 근데 여기 보면은 4개가 있잖아요. 칸이 4개가 있는데 사실 이건 3가지로 구분이 되는 거고, 이렇게 3가지. 요건 합계예요. 그래서 요 3가지가 뭔지 이해해야 되는데, 여기 작성 요령 한번 볼게요. 이게 화면은 작년 홈택스인데 뭐 어차피 내용은 똑같으니까 작년엔 이렇게 3가지로 돼 있었거든요. 합계가 요렇게 나왔고 구성이 좀 바뀌었죠. 여기 한번 읽어보시고 뭐 조회되는 거 수정해서 입력해라. 이대로 하려면 총합계 적용하기 버튼을 눌러라. 수정하려면 수정해라. 여기 지급명세서는 이제 인건비 관련해서 지급한 거 눌러서 하라는 거고, 이렇게 안내돼 있는데 뭐 별로 도움되는 내용은 없죠. 여기 홈택스 설명이 조금 아쉽습니다. 제가 아는 만큼 설명드리면, 자, 일단 요거는 주요 경비인데, 주요 경비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라 그랬잖아요. 주요 경비인데 정규 증빙 받은 거. 정규 증빙은 세금 계산서, 계산서,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그걸 여기다 쓰면 되고요. 여기는 지출했는데 증빙을 못 받은 거. 세금 계산서, 계산서,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요걸 못 받은 거. 그냥 현금 주고 이런 적격 증빙을 못 받은 거. 그래서 여기에다가 금액을 쓰면은, 금액을 쓴 다음에 요 작성하기 버튼 눌러가지고 그 내역을 또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증빙을 안 받았는데 원래 증빙을 안 받아도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 카페 FAQ 29번에 있는데 증빙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밑에 보면은 여기에 해당이 되면 증빙을 안 받아도 됩니다. 내가 소규모 사업자다. 여기서 소규모 사업자라는 거는 소득세법에 정의되어 있는 소규모 사업자고요. 소득세법에서는 신규 사업자, 그리고 직전 연도 수익금액 4,800만 원 미만, 그리고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소규모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이 되면 증빙 없어도 되니까 방금 그 항목에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것도 증빙 안 받아도 됩니다. 그래서 공급대가 3만원 이하, 그 다음에 거래 상대방이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경우, 뭐 금융보험, 뭐 외국 사업장, 농어민 등등등. 그리고 비사업자, 개인한테 중고거래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없어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원래 못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 쓰는 거랑 여기 쓰는 거랑 여기 쓰는 거랑 중요한 차이가 뭐냐면, 여기에 쓰는 거는 원래 받아야 되는 걸 안 받은 거기 때문에 여기에 쓰는 금액에 대해서는 나중에 가산세를 내야 돼요. 증빙 불비 가산세 2%입니다. 그래서 입력을 해보면 일단은 여기 조회할 수 있는 거 조회해야죠. 여기 전자세금 계산서 누르면은 여기 보면은 세금 계산서 발급받은 매입이 2,500만 원인데 근데 주요 경비로 잡힌 게 2,000만 원이에요. 500만 원이 빠졌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500만 원은 주요 경비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매입액이 아니라는 거야. 여기 보면은 비주요 경비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소모품비 이런 거는 이제 뺄 거 아니야. 근데 그거는 이게 임의로 정해진 거기 때문에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거는 원두나 컵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매입액으로 잡는 거고, 이런 거는 카드 수수료 같은 거니까 이런 거는 당연히 이제 주요 경비가 안 들어가겠죠. 지급 수수료는. 근데 쭉 넘기다 보면 이런 거 다 수수료고, 이런 거 이제 광고비, 네이버 광고비 이런 거고, 쭉 올려보면 다 수수료고, 이런 건 블라인드 설치한 건데 이런 거는 사실 매입액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빼는 거고, 꽤 정확하게 잡아놨네요. 이런 거 커피 머신 수리비 이런 것도 뭐 매입액은 아니죠. 다 수수료네요. 네, 저는 뭐 따로 매입액인데 누락된 건 없네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확인해가지고 있으면 여기다가 매입비용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누락 없이 여기다가 여기서 이제 금액을 보고 그냥 입력하셔도 되고, 그냥 총합계 요거죠. 요 금액을 입력하셔도 되고, 아니면 총합계 적용하기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 금액이 이렇게 들어오고요. 근데 지금은 정규 증빙인데 세금 계산서만 받잖아요. 그래서 뭐 신용카드 쓴 거, 그리고 현금 영수증이 지금 조회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현금 영수증 끄는 거, 이런 거는 따로 확인해서, 그런 게 예를 들어서 1,500만 원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1,500만 원을 더해줘야죠. 그럼 3,500만 원 이런 식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차료는 세금 계산서 받았으면은 지금 조회가 됐을 텐데 뭐 종이로 받았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여기다가 입력해주면 되죠. 뭐 임차료가 한 달에 100만 원이면 1,200만 원 이런 식으로 입력하면 되고, 근데 만약에 임차료를 냈는데 세금 계산서를 안 받았다 그러면은 여기다 써야죠.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다가 금액을 쓰고 작성하기를 눌러가지고 저 명세서를 다 쓰는 거야. 그 건물주 주민번호나 사업자 번호를 여기다 써요. 그 다음에 거래 금액 1,200만 원, 그리고 거래 품목 임차료,
거래 매수 뭐 한 달에 한 장씩이니까 6장 이런 식으로 등록하기. 그럼 들어오죠? 이런 식으로 금액에 맞게 다 명세서를 써줘야 됩니다. 입력 완료. 그 다음에 급여 준 거 있으면 여기 써야겠고요. 급여 준 거 인건비 신고했으면은 여기 지급 명세서 누르면 조회가 될 거예요. 그러면 조회되면 적용하기 누르면 되는데 저는 이 카페에는 인건비 지급한 게 없어가지고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빙 수치 대상이 아닌 거, 적격 증빙은 안 받았지만 거래에 어떤 기본적인 증빙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게 뭐 간이 영수증이 될 수도 있고 뭐 이체 내역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겠죠.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게 있으면 쓰시면 되고요. 저는 요 정도 쓸게요. 요 정도 쓰고 등록하기 누르면 이제 지금 경비가 4,700만 원이잖아요. 이게 누르기 전에 다 바로바로 반영이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등록하기를 누르면 이제 이게 저 위에 반영이 이제 다 돼서 계산이 될 텐데 지금 필요경비, 주요경비 4,700만 원을 넣어봐야 전체 필요경비가 5천만 원이 안 되니까 그냥 소득금액이 최대 금액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인건비를 직원 한 명을 썼다 그래서 한 달에 200만 원씩 해서 2,400만 원을 썼다. 그러면 이제 얘기가 달라지죠. 그러면은 필요경비가 7,300만 원이 돼요. 그죠? 주요경비 7,100만 원에 아까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270만 원 더하면 7,300만 원. 그러면은 수익금액 8,100만 원에서 7,300만 원 빼면은 소득금액은 720만 원이 되는 거죠. 이거 등록하기 버튼 안 눌러도 바로 반영이 되네요. 어쨌든 등록하기 한번 누르고 그러면은 여기가 반영이 됐죠. 방금 반영 안 됐었는데 등록하기 누르면 반영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입력하면은 이 기준경비율로 사업소득 입력하는 게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다 끝났으니까 요거 눌러서 넘어가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 작성 완료 눌러서 넘어가면 됩니다. 자, 넘어가면 이제 원천징수 명세 쓰는 게 나오는데 요거는 내가 원천세 떼이고 받은 돈이 있으면 여기다 쓰는 건데 이건 제가 이 아래에 있는 영상의 뒷부분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그거 보시고요. 이게 필요한지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지금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액 가져오기 요거 누르시면은 내역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내역이 나오시는 분들은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나오시는 분들은 요 영상 보고 하시고 안 나오시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작성 완료해서 넘어가면은 사업소득에 요게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다른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은 또 들어가가지고 사업장 명세 추가해서 그 사업장에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소득이 얼만지 계산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소득이 있으면 또 눌러서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제가 앞에서 사업소득은 원래 장부로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장부가 없으면 추계로 신고하는 거고 그래서 추계 신고를 하면 장부를 쓰지 않은 것에 대한 가산세가 있습니다. 무기장가산세라고 하고요. 지금처럼 기준경비율로 신고했을 때는 이 가산세를 입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 밑에 가산세 눌러가지고 여기는 아니요 하면 됩니다. 확인. 그러면 가산세도 메뉴가 많은데 이 중에서 요거 장부의 기록 보관 불성실 무기장 요걸 누르시면 여기 계산해보기 버튼이 있어요. 요거 누르시면 되고요.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계산을 해줍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무기장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인데요. 근데 요거는 전체 소득 중에서 장부를 쓰지 않고 신고한 사업소득 그것만 안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소득이 요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이게 1이죠. 그래서 산출세액의 20%를 곱한 값이 가산세가 되는데 여기서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20%가 계산이 되고요. 적용하기 버튼을 누르면 가산세가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작성 완료를 누르면 왼쪽에 가산세가 더해졌죠. 근데 추계 신고를 한다고 무조건 가산세가 붙는 건 아니고 소득세법에서 소규모 사업자라는 걸 정의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 소득세법상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이 되면 가산세를 안 내도 되는데 그 외에는 이렇게 가산세도 신고하셔야 돼요. 소득세법상 소규모 사업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32조 4항에 있고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다. 첫 번째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신규 사업자. 그 다음에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소득의 수익금액이 4,800만 원이 안 되는 사람. 그 다음에 73조 1항 4호 여기 있죠. 원천징수 되는 사업소득으로서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 안 하고 3.3% 받는 분들 중에서 여기에서 정하는 사람. 보험가입자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 수당을 받는 자, 방문 판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아니면 이제 신규 사업자 아니면 전년도 수익금액 4,800만 원 미만 이 경우가 아니면 이 가산세까지 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위에 있는 영상 보시면서 이 소득공제, 세액공제, 기납부세액, 가산세 이런 거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하시면서 뭐 막히는 거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